그리고 이제 또 잠잠해지나 했더니 또 아베들은 도대체 왜 그러는 건지 이번에 또 아베 감독의 체벌 논란이 다시 한번 불거졌습니다. 대단하신 분이에요. 네. 정말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번에도 굉장히 또 어떤 횡포 네. 그리고 선수들하고 어떤 그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또 벌어졌어요. 코칭 철학이 확실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게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에 이제 이야기를 나눴었잖아요. 네. 보통 저는 어설프게 당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김동호 코치가 그 사람은 그게 철학이 됐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네. 정말 어렸을 때 저희 그렇잖아요. 많이 맞은 사람들이나 정말 많이 고생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악습을 끊어내고자 어떤 발걸음을 취하는데 그냥 그대로 받은 그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이게 코칭도 그렇고 이게 뭐 모든 가정 교육도 그렇고 그런 게 이제 성공으로 이루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좀 이제 야만적인 행동을 했는데 그게 이제 결과로 나왔을 때 이제 곧 그게 그 사람의 철학이 되는 것 같아. 그 이제 뭐 이렇게 내가 이렇게 했으니 됐으니 너도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그 그렇죠. 정답식으로 만들어 버리는. 10명 중에 1명이 사실 그렇게 해서 잘 돼요. 네. 정신력이 가다듬어지고 오히려 그걸로 자극을 받아서 잘 되는 사람들이 또 있어. 근데 나머지 9명은 그걸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잘 안 된다는 거지. 네. 이번에 이제 그 사태에서 이번 사태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베 감독 이제 말도 굉장히 올드한데 아베 감독 말이 2군은 요미우리가 아니다. 많이 들었는데 이거. 네, 2군은 요미우리가 아니다. 경산이 있을 때 이거 그러니까 자주 들었잖아. 그러니까 이게 너희는 삼성 라이온즈가 아니야. 1군에 가야지만 요미우리가 되고 1군에 가야지만 뭐 삼성이 선수가 되는 거고. 그렇죠. 약간 이런 식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거 정말 안타깝죠. 왜냐면 2군 선수들도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인프라지만 일본 인프라는 얼마나 넓습니까? 고등학교 그리고 야구하는 선수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와요. 프로에 입단을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하더라도 정말 그렇죠. 대단한 선수들인데도 불구하고 니네는 2군이니까 너는 요미우리가 아니야. 정신 차려라. 그래놓고 이제 네. 프로 선수에 대한 프라이드를 가지라고 너희는 프로 선수야. 행동 처신 똑바로 해. 근데 말은 너희는 선수 아니야. 네, 2군은 요미우리 아니다. 너희는 프로 아니야. 이렇게 네. 얘기하면서 이제 행동 이런 거절 똑바로 말들 자체가 네, 그렇죠. 저희 또 갑자기 기분이 또 안 네. 좋아졌는데 예전에 너무 많이 들었어. 그리고 이제 뭐 연습 경기 중에 카사이 하야노 선수가 이제 외야에서 조금 느슨한 플레이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주자들을 좀 살려준 거죠. 그랬더니 이제 경기 끝나고 펑고를 300개를 받았다고 그래요. 저는 뭐 이런 게 사실 좀 익숙하긴 한데 300개 뭐 많이는 안 했네요. 자 근데 외야에서 어떤 이제 네. 300개를 받는다는 거는 내야에서 300개와 외야에서 300개가 또 다르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공도 예를 들면 던지는 것까지 하면은 그렇죠. 이게 몸에 굉장히 과한 그런 스트레스가 갈 건데 우리 동명이를 데려왔잖아요. 네. 강아지는 폐활량이 좋잖아요. 그래도 제가 공 가지고 놀라 그러면 얘가 20분을 못 놀아. 300개 과연 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는 사람한테 시키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네. 두 분은 그러면 펑고를 받아본 게 가장 많이 받아본 개수가 몇 개예요? 저는 사실 개수로는 잘 모르겠고요. 노란 박스. 노란 박스 그렇죠. 학교 다닐 때 그 노란 박스 있잖아요. 그 운동 야구공을 담는 노란 박스가 그게 있어요. 사과 박스인가? 무슨 뭐 그런데. 아니 그게 하여튼 노란 박스인데 그게 보통 꽉 채우면 한 300개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걸로 한 2통 정도는 받아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학교 다닐 때 그 이제 뭐 체력 훈련 겸 뭐 이런 식으로 받았던 건데 그걸 뭐 체벌식으로 받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런 이제 미스 플레이를 짚고 들어가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다음에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 절대 미스하지 않게끔 한번 짚어주는 건 괜찮은 건데 근데 미스 플레이라는 건 굉장히 좋은데 이거 미스 플레이를 약간 벌처럼 300개씩 막 제가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12시까지 번트 됐다고 번트 실패 3번 했다고 오후 4시부터 밥도 안 먹고 12시까지 번트 된 적이 있어요. 진짜 실제로 고향 원더스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펑고 300개? 뭐 300개만 받을 수 있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저 자신이 약간 이제 꼰대인 거지. 네, 꼰대라기보다는 아니, 나도 꼰대. 좀 했었는데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거지.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게 아닌 거죠. 부상의 위험도 있는 거고.
나도 내가 한 건 아닌데 그런 거 봤어요. 선수 이제 후배가 이제 팀 플레이 중에 3루수 보내는데 공을 자꾸 놓쳤어. 그러니까 이제 수석 코치님이 야 너는 정신력이 그거 공에 대한 뭐 이런 애착이 없어 이러면서 1000개를 마운드에서 형 그거 해봤지. 캐치 장비 전부 다 차고 마운드에서 세게 쳐가지고 홈에서 잡는 거예요. 근데 이 선수는 포수도 아니고 3루수인데 그거를 진짜로 1000개를 받았어. 심지어 그 펑고 이름이 그 당시에 살인 펑고라고 했어요. 이 자기들도 역시 이름을 살인 펑고라고 지을 만큼 극악무도한 그 펑고인데 그게 과연 선수들 내야수들이 공을 뭐 바운드 처리를 잘하고 뭐 이런 거에 과연 도움이 될까?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되죠. 펑고나 아까 말씀하신 그 번트를 체벌식으로 그렇게 했을 때 다음에 번트 될 때 도움이 되던가요? 아니면 좀 부담이 되던가요? 먼저 얘기하시면은 네. 반반인 것 같아. 근데 이거는 네네. 이거는 저 같은 선수는 오히려 그렇게 연습량을 막 이렇게 가져가면 실수가 줄긴 했어요.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야구 잘했고 근데 이걸 트라우마로 가지는 선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 같은 사람도 사실 하다가 트라우마가 생긴 적이 있어요. 이게 이거 실수하면 안 돼. 이게 벌써 자기 잡는다는 거지. 네. 근데 실력이 부족하거나 예를 들어서 그런 선수들도 야구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선수들은 어떻게 했어? 그 트라우마가 가득하겠죠? 이거 실수하면 안 돼. 실수하면 또 저걸 할 거야. 그렇지. 그러면 뭐 좋은 플레이가 나올 수는 없죠. 그때 당시에 이제 번트 얘기를 해보면은 번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크게 뭐 신체적으로 무리가 가는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막 몇 시간에 걸쳐서 밤 12시까지 막 그 머신을 계속 해놓고 계속 된다는 거는 집중력이나 어떤 그런 상황이 또 왔을 때 미스를 안 하게 되는 그런 효과는 있긴 해요. 다음에 하면 큰일 나겠다. 네, 그런 효과가 있긴 한데 김노호 코치가 얘기했던 것처럼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떤 선수한테 트라우마가 남을 수 있는 거고 본인 때문에 이 연습을 했다. 그러면 아무 죄 없는 다른 선수들도 밤 12시까지 같이 번트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투수들은 할 게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라커룸에 연습 끝나면 퇴근을 못하니까 연습 안 끝나면은 거기서 이제 용병들도 그때 당시에 그 노장 선배님인 최양남 선배, 김수경 선배 이런 사람들도 거기서 이제 의자 2개 이렇게 연결해놓고 야, 안 끝났냐? 그러면서 핸드폰 게임을 다 만렙이야, 다. 그리고 볼 주술 때만 쓱 나와가지고 볼 한번 줍고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물론 번트를 다음에 실패를 안 하긴 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실패를 안 했네. 그런 것 때문에 좀 효과는 있긴 그게 해도 철학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효과가 있긴 한데 이것 때문에 투수들 아무 죄 없는 투수들 그렇죠. 쳐야 되는데 불편하게 낙하해서 계속 핸드폰 게임하고 그리고 다음날 또 그 컨디션을 위해서 식사하고 또 일찍 쉬어야 되는 또 선수들이 또 밤 12시까지 다음날 또 영향이 생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바로 눈앞에 있는 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뭐 2칸, 3칸 앞을 약간 못 내다보는 그런 느낌이었죠. 근데 뭐 오늘만 산다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딱 그 말이 맞는 것 그 같아요. 말이 너무 싫었어요, 저는. 사실 저도 프로 고양 원더스라는 팀에 있으면서 김성 감독한테 배우고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았고 느낀 것도 많은데 그런 말이 난 싫었어. 프로에 있다가 온 사람들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고 프로를 못 가고 온 사람들 이런 선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 실패자 취급을 하는 거예요. 일단 너는 실패자니까 여기서 더 열심히 해서 다시 가야 된다. 왜 실패자야? 예를 들어서 도전자인지. 예를 들면 너희는 도전하는 입장이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럼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 도전하고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학교 졸업하고 프로 못 간 사람들은 일단 실패자. 그리고 프로에 있다가 나온 사람들 니는 한번 잘렸으니까 방출했으니까 실패자. 그 실패자끼리 모여가지고 뭐 하려면은 더 해야지. 약간 이런 마인드가 좀 싫었거든요, 사실. 대체적인 분위기가 그랬어요. 대체적인 분위기가 실패자들의 집단.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LG 트윈스나 뭐 NC 다이노스나 뭐 삼성 라이온즈나 이길 수도 있지. 너는 프로팀이고 우리 독립구단인데
그러면은 지면은 얘네들이 지는 거 가지고 이제 아, 저 새끼들한테 졌다고? 이런 거. 이런 게 너무 싫은 거야. 야, 니네나 우리나 뭐 별 차이 없어.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신분의 차이 이런 데서 오는 거, 주변의 시선, 너네 실패자, 차이가 또. 막 이런 느낌이 있어서 좀 그런 게 싫었는데 지금 요미우르에서 약간 그런 일본은 사실 사단이 나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이런 일이. 그리고 이제 투수 코치와 코치들과 아베 감독이 좀 나이가 어린 편이잖아요. 네. 아베 감독 나이가 어린 편인데 이제 2군 감독으로 어떻게 보면 바로 파격적인 그런 행보잖아요. 그러면은 투수 코치들이 나이가 더 많을 수가 있어요. 근데 투수 코치들은 정작 이렇게 주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본래 저도 괜찮으니까 스트라이크를 넣기 위해서 이렇게 소심하게 투구를 하지 마라. 강하게 크게 해서 던져라. 볼넷을 줘도 괜찮다 라고 코치들은 말했는데 아베 감독은 이제 볼넷을 주니까 거기서 호통을 치는 거예요. 이게 코칭 스텝 간에도 어떠한 불화가 생기는 시발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실례로 2년차 투수가 뭘 알겠어요, 사실. 뭐 신인 때부터 잘하는 투수들도 있겠지만 나오에 다이스케 이 선수가 이제 경기 중에 볼넷을 많이 내줬어요. 그럼 이제 뺀 거죠, 아베 감독이. 그리고 더가웃에서 모든 선수와 모든 코칭 스텝 그리고 경기장의 모든 이런 시선이 집중된 상황에서 공개 망신을 주는 거죠. 큰 목소리로 엄청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잘된 지도 방식인지. 지도 방식이 없어, 이 사람은. 내가 봤을 때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냥 깡패인가 그러면?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도 살짝 자기 있어요. 감정 조절도 못하고 네. 감정 조절 장애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근데 야구를 엄청 잘했던 사람이잖아요. 내가 봤을 때 이분은 그런 마인드로 야구를 했었던 것 같아요. 이 딱 뭔가 정신력, 뭔가 워낙 엘리트 선수 출신이었고 또. 엘리트가 아니고 완전 슈퍼스타잖아요, 네. 사실. 이걸로 인해서 완전한 철학이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네. 나는 이렇게 했고 옛날 선배들한테 이렇게 욕을 먹었고 나는 그래서 이거를 뭐 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해서 난 이런 선수가 됐다. 어르고 굳어버린 거죠. 그렇죠. 그런 거 자체를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은 사실 저기 러시아 같은 데를 보면 해야 되나? 아닌가? 러시아도 요새 안 그런 거. 북한을. 저는 사실 아베 이 친구를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굉장히 이승엽 선배님하고 그렇죠. 좀 잘 지냈어요. 그리고 약간 친한파로도 좀 알려져 있고 그래서 아베 하면은 이 새끼 싸가지 있는 놈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싸가지가 많이 없네. 많이 없는 친구네요. 예. 그럼 이런 식의 과연 지도 방식이 유망주 1군에서 22타수 무안타로 2군 강등. 김동욱이네. 자 이렇게 되면은 이 마음이 얼마나 다쳐서 왔겠어요. 야, 아베 감독이었으면 나 오지게 뛰었겠다. 그러니까 오지게 치고. 1군에서 팀에서 유망주를 생각하는 그런 선수인데 네. 22타수 무안타 이 정도로 못 치면은 진짜 바가지 안타로 하나 나올 법한데 이 정도로 안 되면은 속은 진짜 썩어 문드러질 대로 문드러진 거예요. 선수는 네. 벌써 상수가 투성이에요. 그럼 그 상황에서 이제 자 2군 가서 재정비 좀 하고 다시 올라와라 하고 2군 내려갔는데 아베가 있네. 갔더니 이건 뭐 그 산 넘어 산 총체적 난국인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티베팅 계속해서 그리고 내야 외야 이 선수가 보니까 멀티플레이어 같아요. 팀에서 좀 키우려고 하는 그 내야 외가로 오가면서 계속해서 펑볼을 받게 한 결과 어떻게 됐죠? 결과가 부상. 허벅지 부상, 햄스트링 부상이죠. 햄스트링 부상은 한 번 당했을 때 부상이 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재발할 가능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받아 있는 상태에서 이제 육체적 고통이 주어지니까 얘가 못 버티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이 정도면은 뭐 선수를 죽이는 게 아닌가. 죽였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건 선수를 이렇게 뭐 케어해주는 게 아니라 선수를 막 짓누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실 근데 아베 감독 같은 스타일은 어떻게 해야 좋아하는지 알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이제 나이를 좀 먹다 보면 어린 선수들은 조금 서투르지만 나이를 좀 먹으면 이런 감독들의 유형은 그냥 보여주면 돼요. 그렇죠. 어떻게 그렇죠. 네. 정신력 있는 모습. 배우가 되면 돼요. 야구 선수가 아니고 제가 어린 선수들에게 지금 제가 지도하는 선수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데 너희 감독 스타일을 이렇게 들어보고 이런 유형의 감독이면 자 너는 지금부터 연기자가 돼야 돼. 눈 딱 뜨고 인사하고
응? 눈 그 사람 앞에서 뛰어다니고 그 사람 앞에서 항상 이런 초롱초롱한 모습을 보여주면 이런 사람도 아주 간단해. 그 모습으로 만족해야 얘는 뭐 하려고 하는 뒤에서 이유가 있다. 무슨 짓을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뒤에서 뭐 술을 먹고 막 놀고 뭐 이런 인성 이상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 앞에서만큼은 연기자의 모습. 이게 정말 네. 진짜 이게 바로 이게 공산주의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닐까. 현 주소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지금의. 네.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게 댓글에 찬반 이런 양론이 달렸어요. 네. 첫 번째 이제 찬성하는 의견. 저렇게 해야지 1군으로 가지. 저렇게 안 하면 2군을 못 간다. 훈련량은 배신하지 않는다. 배신 안 하더라도 다치면 뭐 말짱 뻥 아닙니까 솔직하게. 그쵸. 2군 선수들에게 필요한 건 정신론이 아닌 과학적이고 적인 훈련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찬반이라고 했지만은 의미상은 이제 기사가 부정적인 기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찬성한 댓글 저렇게 1군 가지. 저렇게 안 하면 1군 못 가. 니네는 영원히 2군 실패자야. 그러다 방출 당하는 거야. 약간 이런 장담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 댓글 단 사람들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그런 과연 본인들은 자기들이 이렇게 말할 정도의 노력을 했나? 그런 것도 궁금하죠. 그렇죠. 없어요 그런 사람 내가 봤을 때. 근데 이제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네티즌들의 찬반 양론이 갈리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많은 쪽이 어느 쪽일 것 같아요. 지금 찬과 반에. 당연히 찬성이죠. 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왜냐면은 이거는 불가항력적인. 왜냐면 성공한 사람은 적어요. 실패한 사람이 많아. 댓글에 보면 부정적인 댓글이 더 많아. 실패자들이 부정적인 댓글 달겠죠. 자기들이 못했던 부분들을. 그렇죠. 그렇죠. 뭐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 근데 본인들은 그렇게 했냐 이거지 내 말은. 저도 못 봤어요. 그런 말 입으로 자기가 하는 말 자기가 열심히 했어. 근데 뭐 정말 열심히 한 사람 잘 못 봤거든 사실. 네. 근데 아베 감독님 사례 보니까 이 말이 생각나네. 성공의 가장 큰 적은 과거의 성공. 아베가 했단 말이에요? 아니지 이 말이 생각났다. 생각난다고. 그렇죠. 지금 선수성으로 과거에 선수 성공을 거뒀잖아요. 이제 지도자로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제가 원래 책 보는 거 네. 좋아해요. 야구 선수 막 네. 이치로 책도 그렇고 막 책 막 봤어요. 막 이래저래 야구 관련 책들 혹은 성공한 사람들 책 자서전. 근데 거기서 보면 제가 거기서 얻었던 지론이 하나 있어. 성공한 사람들의 스토리는 과대 포장돼서 그게 과연 이게 나온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그렇죠. 김지호의 스토리 이거를 사실 우리가 책으로 내봐. 붙여야죠. 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붙이고 피 붙이고 해야지. 네. 어마어마한 사람이잖아요. 지금 사실. 피가 잘 붙어. 요즘에 피가 많이 붙어야 되는데. 이런 바퀴벌이가 없잖아 사실. 네. 우리가 엠스쿨만 가기만 하면 이제 책 하나 내면 돼 이제. 근데 이제 출판사에서 이제 피와 살을 이제 붙이는 거죠. 네. 지금 막 다크서클 생길 정도로 지금 안 먹고 다이어트 하는데 얼굴이 굉장히 이런 것들 이것도 정신력이잖아. 그렇죠. 아무튼 진짜 힘드네요. 근데 저는 얼굴에서 나타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이런 댓글을 볼 때 제가 고맙더라고요. 이런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 이 선수들한테 필요한 건 정신력이 아니고 과학적인 훈련과 체계적인 그런 훈련 시스템이다. 메타인지를 시켜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선수들 사람 놓고 봐도 무언가를 이루려면 일단 본인이 뭐가 부족하고 나의 장점은 무엇인지 그거를 짚어주는 게 지도자인 것 같은데 아베는 뭐 그런 거 할 줄 모르죠. 하여튼 뭐 아베라는 이름은 도대체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다음 이야기로 조금 이제는 분위기를 바꿔서 훈훈한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저희.